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한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일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완전히 소외돼 버린 건데요. 네, 오늘은 사이언스 앤 논평에서 이러한 통일준비위원회의 문제점과 통일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서강대 이덕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통일준비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지난 3월에 독일을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독일 통일의 상징적인 도시였던 드레스덴을 방문해서 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한반도 평화 통일 구상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고 남북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남북 주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선언입니다. 남북 교류협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서 9개의 실천 과제도 제시를 했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이제 이런 사업을, 과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통일준비위원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습니까? 대통령이 위원장이고요. 네. 그다음에 민간 부위원장이 있고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법제도 분과위 이렇게 4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 위원이 50명인데 그중에 3분의 2인 30명이 민간위원이고요. 네네. 11명은 장관급의 정부위원이고 2명은 국회의원 그리고 6명은 당연직 국책연구기관 기관장입니다. 네. 이분들은 다 인문 사회 분야 분들이고요. 네네.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법학, 의학, 교육 정말 사회 전 분야의 다양한 인사들이 위촉이 됐는데 네. 과학기술계는 완전히 배제가 됐습니다. 민간위원 30명 이외에 31명의 전문위원도 위촉이 됐는데 네. 경제 분야 전문위원으로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한 분이 딱 과학기술계에 속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과학기술계 입장이 아주 난처합니다. 너무 심각하네요. 통일준비에는 과학기술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뜻으로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네.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이야기를 표현할 정도로 그렇죠. 통일에 대한 염원이 많았었는데 예. 50명의 인원 중에 과학기술계만 빠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통일에 과학기술계가 역할이 없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특히 드레스덴 선언에서 제시했던 3가지 원칙 중에서 남북한의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그리고 남북 주민들 사이의 동질성 회복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민생 인프라가 단순히 도로하고 하천을 정비하는 수준에서 한정될 수는 없죠. 진정한 민생 인프라라고 그러면은 농업기술 전수도 해줘야 되고 소규모의 공단 조성 등을 비롯해서 이 과학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의 동질성 회복 문제도 현재는 역사, 문화예술, 스포츠 이런 분야에 한정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한 동질성 회복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 아주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전혀 이 과학기술 분야가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통일준비위원회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슨 통일준비 헌장을 만들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밖에는 나오지 않고 실질적인 준비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말만 거창한 게 아닌가 좀 안타까운데요. 과학기술이 통일에서 빠질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우 과학기술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독일은 전통적으로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죠.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을 갖추고 있는데요. 네. 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과학기술 문화의 중요성 그리고 과학기술 문화의 가치가 확실하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일 과정에서도 서독하고 동독의 사회문화 경제적인 이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에너지를 투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특히 독일의 대표적인 연구소로 이제 막스 프랑크 연구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대 네네. 조직인데 이 그 막스 프랑크 연구소의 분원을 이 동독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설치함으로써 이 동독 지역의 이 단순히 경제적 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그 이 뭔가요 자긍심을 부추기는데도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네네. 네. 특히 라이프치 같은 데는 그 다양한 분야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소를 설치를 하고 드레스덴에도 다양한 그 막스 프랑크 인스티튜트를 여러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70년대에 그 경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네. 우리가 가장 먼저 했던 게 그 대덕 연구단지 개발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게 포항, 대구, 광주, 오송 뭐 이런 데로 점차 넓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역의 그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네.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소도 상당히 중요하게 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독일의 경우는 이렇고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교류가 얼마만큼 있었습니까? 우리도 그 남북 대화가 시작됐던 초기에는 상당히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연변 등에서 그 남북한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그 소규모의 학술회의도 개최를 했고 북한의 전문 용어도 우리가 검토를 해봤고요. 특히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연변에도 과학기술대학이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네. 평양과학기술대학도 지금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대부분에는 이제 그 재미과학자, 재외 과학자들을 들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뭐 아직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정말 그 통일에 대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려면은 그 과학기술 교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준비는 아마 그 공허한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통일준비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됐지만은 과학기술 분야를 독립된 분과로 하나 그 네. 설치를 해서 조금 보완을 하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그래야만 정말 그 공허하지 않은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네. 통일에 있어서 이 과학기술 교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 기억해서 정말 위원회 구성에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서강대 이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